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2025년 22주차 주간 급등 종목 분석 자료,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지난주 시장 정말 뜨거웠잖아요. 유독 확 튀어오른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 핵심 동력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막 터져나온 한 주였어요. 자료를 쭉 보니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흐름?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뭐랄까, 개별 기업의 아주 큰 호재? 아니면 특정 산업 테마가 확 부상하는 거, 또 기업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들 보면서 얘기 나눠보죠. 네, 역시 가장 눈에 띈 건 나이백이었어요. 한 주 동안 56%면 엄청난 거죠. 목요일엔 상한가까지 갔고요. 거래량도 전주 대비 9배나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나이백은 역시 그 미국 제약 바이오 기업과의 기술 이전 계약, 이게 결정적이었죠. 규모가 약 5,953억 원이었으니까요. 오우, 와, 5,953억. 네. 이 정도면 시장에서 이 기술 정말 가치 있구나 하고 인정해 준 거라고 봐야죠. 특히 이게 플랫폼 기술 기반이면 앞으로 더 확장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붙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기술 가치에 대한 재평가네요. 근데 자료 보니까 나이백 말고도 바이오 관련주들이 꽤 많이 보여요. 일신바이오, 그린생명과학, 국전약품, 셀리드 이런 종목들도 상승률이 높았는데 여기도 뭔가 공통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이 종목들은 약간 다른 결인데 그 아시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좀 확산되는 분위기? 이거랑 맞물려서 움직인 경향이 있어요. 특히 셀리드 같은 경우는 신규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생산 시작한다. 이 소식이 딱 나오면서 화요일에 상한가를 갔죠. 아, 팬데믹 이슈가 아직도 영향을 주는군요. 네, 특정 시점, 특정 뉴스에 따라서 투자 심리를 확 자극하는 거죠. 여전히요. 음, 기업 내부 변화로 급등한 경우도 재밌는데요. 빛과전자랑 세종텔레콤, 특히 빛과전자는 최대 주주가 바뀐다는 소식 하나로 수요일 상한가에 거래량이 전주보다 51배요. 와, 최대 주주 변경이 뭐길래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걸까요? 보통 이제 최대 주주가 바뀐다는 건 경영권이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주인이 와서 뭔가 회사를 확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신사업을 막 추진하거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거래량 51배는 정말 시장의 기대가 엄청났다는 증거고요. 네, 그렇군요. 세종텔레콤도 비슷해요. 액면병합. 그러니까 주식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쳐서 주당 가격을 높이는 건데 이걸 하고 나서 변경 상장한 첫날 화요일에 바로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것도 뭔가 회사가 달라지겠다 이런 신호로 본 거죠. 아,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 확실히 크네요. 이번 주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2차 전지 같아요. 대보마그네틱이랑 자이글, 나란히 상한가를 갔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이 두 회사가 미국의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짓는다. 이 소식이 아주 컸어요. LFP 배터리가 요즘 주목받잖아요. 안정성 좋고 가격 싸고. 네, 그렇죠. 근데 이걸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직접 만든다. 그럼 관련 장비나 소재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죠. 여기에 마침 테슬라 주가도 막 오르고 하니까 뭐랄까 2차 전지 테마 전체에 훈풍이 확 분 거죠. 그래서 대보마그네틱, 자이글 둘 다 수요일에 상한가, 테마의 힘을 보여준 겁니다. 와, V원택은 거래량이 전주 대비 126배요. 이건 정말 이 종목도 2차 전지인가요? 네, V원택은 2차 전지 검사 장비 사업도 하고요. 동시에 로봇 테마에도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모멘텀을 다 받은 거죠. 거기다 자회사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딱 겹치면서 월요일 상한가, 거래량 126배 증가는 그야말로 시장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렸다고 봐야죠. 정말 대단하네요. 그 외에도 보니까 한화는 방산 쪽 실적 기대감, 코오롱이나 HD 현대 같은 지주사들은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 그리고 상상인증권은 증권주 전반적인 상승세에다가 특정 정치인 발언 영향도 있었고, 인투셀은 신규 상장 효과, 비트맥스는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렸다 이런 개별 이슈들이 다 작용했군요. 네, 정리를 좀 해보면 2025년 22주차 시장은 정말 다채로웠어요.
대규모 기술 계약 같은 개별 기업의 엄청난 성과부터 코로나19 재확산이나 2차 전지 같은 어떤 테마의 부상, 또 M&A나 액면병합 같은 기업 내부의 변화, 심지어 정치적인 변수까지 이런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막 얽히고 설키면서 급등주를 만들어낸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를 읽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정말 그러네요. 이 급등주 리스트만 쭉 훑어봐도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뭘 중요하게 보는지, 어떤 이슈에 열광하는지 이게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눠본 이야기들, 시장의 맥을 짚는데 좀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랄까 좀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보면 기술 계약, 전염병, M&A, 정책 변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다양한 뉴스들이 종종 비슷한 패턴으로, 그러니까 주가 급등이란 현상으로 이어질까요? 이 현상 뒤에는 어쩌면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공통된 심리나 행동 방식 이런 게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를 위한 참고 정보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청취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시죠? 시장은 늘 변동하니까요. 추가적인 정보 꼭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